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주심리학 공부를 하는데 아마 이 줌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보면 스님 얼굴이 좀 이상해 보일 겁니다. 뭘 잘못 이렇게 만지다가 보니까 눈썹 그리는 게 있어가지고 눈썹을 그렸더니 스님 직접 눈썹 그린 게 아니고 이 화면에서 이렇게 조정했더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좀 이해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 뒤에도 화면 보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오늘 공부는 첫 시간에는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 예, 자, 여러분들 사례가 보입니까? 네. 첫 번째 사례는 어떤 이제 분이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어릴 때 이 애가 어릴 때 많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점집에 가서 그 철학관 같은데 이제 옛날에 이제 그분이 가가지고 물었더니 이름이 뭐냐 그래서 이름 조금 있으면 설명돼 이름하고 사주를 딱 넣더니 이 아이는 장애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넣자 말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름을 바꿔줘야 되겠구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무시해버릴 거예요. 무시하고 살다가 애가 지금 장애 2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제 그 아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 아드님인데 뭐 이렇게 기도 안 죽고 뭐 열심히 씩씩하게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어머니가 우리 절에 다니는데 상담을 와서 옛날 그 생각이 난 거야. 예전에 우리 애가 너무 또 용한 저 철학관 하시는 분이 딱 맞췄는데 그때 이름을 바꾸라는데 나는 이름을 바꾸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바꾸면 좋겠어요? 물었다고. 그러니까 오신 우리 법 선생님 있죠? 예, 법 선생님이 상담한 건인데 그래요. 바꾸는 건 좋죠. 그렇게 얘기한 건입니다. 사례가 이제 그런 사례입니다. 자, 이 지금 나이가 95년 12월 14일 양력으로 9시 이제 아침 진시에 태어났어요. 사주가 을해, 무자, 기묘, 무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주를 보면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뭘 봅니까? 일주로 봐라 그랬잖아요. 일주가 뭐예요? 기묘. 기묘 딱 볼 순간 나의 토를 묘가 그걸 하죠.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평간인데 평간은 내가 그걸 받으니까 힘들어. 내가 힘들어. 근데 사주 구성을 쫙 살펴보니까 천간은 그래도 내 양쪽에 뭐가 있어요? 큰 들판이 있죠. 그 들판 속에 나는 뭐예요? 조그만 들판이 있잖아. 그러면 나는 옆에 있는 그 들판 속에 조그만 장소니까 옆에 있는 사람 나 형제란다면 형제 속에 내가 지금 들어있는 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길을 쓰겠나 못 쓰겠나? 못 쓰는 그런 형국이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 사주를 갖다 항상 내 그림을 그려야 했잖아. 자, 딱 그림 그려봅시다. 나는 황량한 들판에 있는 조그마한 정원이에요. 근데 언제냐면 때가 겨울철이에요. 4월. 겨울철 아침 진시야. 춥지요? 하늘엔 태양이 안 보여요. 춥겠지요? 그런 황량한 벌판에 서 있는데 옆에 있는 풀이 있긴 있지만 그 풀이 제대로 자랄까요? 또 겨울철이니까 해자가 꽁꽁 얼었잖아. 꽁꽁 얼은 주변에 내가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 그때 그 나무는 그야말로 풀이 이제 시드른 풀. 말하자면 잡초, 생명체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생명체가 없는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돼요? 머리가 좀 황량하죠.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보면 구조를 보면은 토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입니다.
토가 4개인데 그 다음에 토 다음에 금이 있죠. 금은 우리가 볼 때 토는 비견급지의 주체성이라 그랬잖아요. 항상 내가. 그러면 금은 식상이요 재능이라 했잖아. 재능이 빵이야 빵. 그리고 내가 사교성이나 내 머릿속을 생각하면은 이런 영국공리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이는 건 수가 딱 보이잖아. 그쵸? 수는 40%야. 이런 경우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을 돈에다가 쏟는데 돈과 이런 거 쏟는데 잘 안 되겠지. 왜? 내가 원래 역량이 부족하니까. 그러다가 방법 궁리도 없으니까. 이런 심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는 어디로 수생목 해가지고 목을 밀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 목이 가만 보니까 목은 현재 개수는 2개밖에 안 돼. 하지만 수생목 하니까 그래서 사주 격언에 우리 옛날 사주 격언을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수목 응결이라는 말을 쓸게요. 적어보세요. 수목 응결. 이 무슨 소리냐면 수와 목이 있으면은 꽁꽁 묶어가지고 목으로 응결됐다는 뜻이에요. 응결. 응에서 결 맺어졌다. 응결. 그러니까 수목 응결되면 목에다가 힘이 다 이제 그 힘이 오는 거예요. 재성이 관성을 생했지요. 관이 원래 이 사람 기묘하게 평가를 못하면 자기 관성과 재성의 큰 차이점은 재성은 내가 이 다른 사물을 갖다가 다루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주체가 다른 사물을 다루는 걸 재성이라고 해요. 내가 관리하는 거죠. 내가 관리하고 다루고 이런 것을 재성이라고 그러는데 관성은 거꾸로 어떤 규율이 어떤 그 규율이나 어떤 힘이 나를 갖다가 구속시켜 보는 거예요. 내가 구속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구속당하는 게 더 많나 안 많나. 다 자기가 하다가 전 모아가지고 힘이 전부 다 관성으로 변했으니까 관성이 나를 극하지. 이런 구조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직접 만약에 그게 화가 있었다면 목생화해가 나를 도와줄 텐데 화가 없는 거예요. 사주에. 그렇게 뭐냐 구멍이 자, 내 머리를 보세요. 여기가 기토예요. 기토인데 기토 주변에는 그 땅이 있어요. 이렇게 토가 있어요. 근데 이쪽 왼쪽으로 간다. 이쪽 보십시오. 이쪽에가 식상이지. 진짜 빵이야. 이것이 내가 이어서 바로 이렇게 재성 극해. 삼각형입니다. 보세요. 그 다음 이쪽으로 오면 여기가 관성이잖아. 이 관성은 나를 또 극해. 여기는 없어. 그게 삼각형이 딱 그려졌잖아. 나를 중심으로 해서. 알겠죠? 이렇게 삼각형 그려준 경우는 대립이 엄청 강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그걸 하고 난 그걸 다 하는 거야. 그리고 밑에 있는 재성과 관성이 연합을 해가지고 나를 갖다가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럼 내가 뭔가 마음이 편하겠나 안 편하겠나? 안 편한 거. 그래서 이걸 보면은 크게 보면 자 목극토입니다. 목극토 토국수의 사주라. 그 사이에는 화금이 없어 사주가. 그렇게 정상적인 활동이 안 되겠지. 생명 활동이 안 되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마음이 괴로울까 편할까? 항상 마음이 괴로운 거야. 자, 설명드립니다. 수목이 응결로 자신을 통제하는 관사에 극대화되어 있다. 얘기됐죠? 자, 오행과다로 보면 비급이 토가 30%. 예, 30%라는 것은 10, 20, 30입니다. 그 다음에 재성은 수가 30%, 해가 10%에서 우리가 간략하게 보는 법은 40%죠. 관성은 목이 20%, 묘목이 20%에 정관이 을목이 10%에서 30%.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나를 도와주는 30%고 나를 힘을 빼는 게 70%죠. 3대 7로 약한 사주다.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중간에 윤활유가 없어. 삼각형으로 그냥 그거 아니면 극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죠? 예, 그런 사주를 갖고 있다.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도 같이 한번 그려보세요. 추운 겨울, 황량한 아침, 벌판입니다. 벌판 속에 작은 정원에 물도 꽁꽁 얼었는데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화가 어떻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네, 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다. 이때 화는 여러분들은 뭡니까? 인성이지요. 인성인데 나한테는 공부야. 또 엄마야. 그 엄마가 내가 정작 필요할 때는 엄마가 나한테 없다는 뜻이에요. 물론 엄마가 굉장히 고생을 하긴 하지만 엄마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엄마가 사회적 역량이 부족하니까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 가지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소아마비, 원래 소아마비거든요. 소아마비로 이제 태생이 이런 구조니까 정상적으로 나올 수가 없겠지. 네, 그래서 태생적으로 말하자면 이건 완전히 이거 결함 있는 사주예요. 이렇게 딱 돼. 요 완전 결함 있는 사주야. 요거는 사례적인 거. 그러니까 소아마비인데 소아마비 이제 자라면서 더 그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씩씩해. 친구들도 잘 사귀고 굉장히 사교성이 좋아요. 다행히. 그게 이제 보면 태어날 때 수가 해수인데 자 병수를 맞이했죠. 12살 때 병화가 천간 떴잖아. 내가 필요한 병화가 떴잖아. 그러니까 어릴 때 또 자기 필요한 게 토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병수를 12세부터 병수를 맞이해서 한 10년간 20살까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굉장히 뭐가 좋았다? 친구들도 잘 사귀고 그런 과정에서 다 좋았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운이 좋았지요. 그렇게 되었다. 근데 이제 20살 넘어서부터는 유금이 왔잖아요. 유금이 오기 시작하니까 약간은 조금은 좀 힘이 들어서 근데 이제 32 지금 이제 앞으로는 간목이 오지요. 그러니까 아직 지금 29세니까 현재 유금운이 와 있어요. 그 지금은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이 접해 있고 그렇게 좀 짜증도 내고 막 그런 상황이야. 근데 좀 있으면 간목으로 들어가지요. 간목 들어가게 되면 나를 또 그거 하잖아. 또 신금하고 그래서 앞으로 어려워지는데 40대 후반이 돼야 사오면 그런 거야. 그렇죠. 그 전까지는 힘든잖아.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앞으로 희망이 보이죠. 그게 뭐냐면 사주가 보면요. 자기가 중년 이상으로 자기가 사주가 이렇게 좋은 사주가 그리지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목적론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아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우울증 걸리가 자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뒤가 안 좋아. 계속 안 좋아. 그런 사람들은 암울하잖아요. 이 사람 우리가 마음 심리를 연구를 할 때에는 지금은 어렵지만 중년 이후에 운이 자기한테 좋은 운이 전개되는 걸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가 안 죽어요. 알겠죠? 그리고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그까지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현재 병술일 때 월 때 12살부터 클 때 21살까지 그래도 병화가 있었잖아요. 뭐냐? 엄마의 힘으로 계속 엄마가 그 애를 얻고 계속 병원 다녔거든. 엄마가 그 애를 또 얻고. 어릴 때도 컸다 해요. 그 무거운 애를 얻고 엄마가 엄청 막 지하철 타고 병원에 온갖 병원 나술라고 소아마비 잘 안 났잖아요. 엄청 고생한 그래도 보면서도 엄마의 따뜻한 정을 받고 그렇게 그 시기에 애가 친구도 잘 사귀고 상당히 건강하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정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애가 그런 방향의 정이 지금도 굉장히 나름대로는 잘 살려고 하는데 하지만 이 사람의 기본적인 바탕은 나를 갖다 구속하려고 하는 관성이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거야. 편관. 자,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내가 설명드렸어요. 편관의 심리적 그 두려움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편관은 조직에 함께 있고 싶은데 여기에서 팽당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사람이에요. 그렇게 친구들 갖다가 잘 사귀나 안 사귀나. 친구 속에 무리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가족 내에서도
팽 안 당하려고 노력하겠죠. 그게 엄마한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애가. 그 엄마 대신해서 막 설거지도 하고 몸이 그러면서도 막 그냥 자기 나간 엄마 도우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라. 왜? 팽 안 당하려고. 아시겠죠? 근데 속으로는 마음 편한 사람이 자기는 편한 마음은 아닙니다. 그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평간은 원래 인내심이잖아. 인내심 엄청 많은 사람이야. 참고 견디고 그러한 사람이다. 그럼 항상 머릿속에는 엄마를 생각하고 따뜻한 태양을 생각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 생각해 보면서 이제 한번 그려보면 돼요. 엄마가 힘이 되어야 하는데 태양이 보이지 않아서 자신이 필요할 때 엄마의 역할을 사실 못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대운에서 병화를 맞이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사주 정리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심리는 태어날 때 자기의 성격도 있지만 자라면서 얻는 후천적인 그것도 굉장히 큰 작용을 합니다. 고로 대운을 통과할 때 이 사람 뭘 통과했어요? 정인을 통과했잖아. 그러면 정인을 통과하면 학습이 됩니다. 그렇죠. 적어 놓으세요. 사주에 그런 십성이 없더라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주에 십성이 그러한 십성이 없다 하더라도 대운을 통과하면서 십성을 지나면 학습이 된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심리 공부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그때 학습이 됐기 때문에 어릴 때 10년 동안의 병화, 정인의 아주 따뜻한 그걸 학습이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래 없는 걸 보충시킨 겁니다. 예,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그걸 안 지나고 계속 갔더라면 아마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알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사주를 우리가 예전에는 뭐 충, 극, 합, 뭐 형충파 이런 식으로만 피상적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모든 걸 심리적으로 봐야 됩니다. 예, 그렇게 들여다봐야 그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또 어떻게 끌어줄 수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런 사람한테조차도 동기부여를 줘가지고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말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길을 펴줘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필요하다. 자, 그런 차원에서 봅니다. 자, 실제 주인공은 소아마비는 현재 장애 2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습이 큰 키가 커요. 근데 기묘일주를 내가 가만히 그동안 상담을 많이 보니까 대부분 키가 좀 크더라고요. 뚱뚱한 사람도 많아요, 희한하게. 우리가 빼빌 것 같죠? 근데 아니 지금까지 상담을 기묘일주를 봤더니 키도 크고 뚱뚱한 사람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글자가 뭐 무통 큰것 같은데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반대쪽이 자기가 이제 그걸 취하고 싶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없는 곳을 더 이 사람이 헛자유를 의하면 이제 우리가 헛자유로 배우잖아요. 헛자유를 의하면 이 사람은 뭘 갈구를 해요? 화를 갈구를 하고 금을 갈구를 해요. 알겠습니까? 금을 갈구를 하고 뭘 갈구를 해? 화를 갈구를 한다고 마음속으로는. 없는 것을 갈구한다니까? 그게 헛자유론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 잘 사귀려고 노력을 한다고요. 원래 사교성은 없는데 자기가 그렇게 안 하면 못 사니까. 그리고 팽 안 당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어머니를 그리고 지금 자 이분이 현재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특별하게 뭐 그런 데 점수가 좀 있는가 봐요. 그런 쪽에 이제 공무원을 하겠다고. 또 그런 공무원 그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특수직 공무원을 이제 해보려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저리 와서 이제 기도도 하고 그러다니까 우리 아들 좀 어떻게 해야 되겠네 물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봤더니 이름이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이름이 사주가 똑같아요. 타월에서 가져가고 이름이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 이름. 어릴 때부터 지은 아버지가 지은 이름이. 그래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운 분석 지지가 현재 여러분들 하나 앉아요. 신사를 배웠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금이지요. 자, 그렇게 해묘미. 자, 해묘미 미에서부터
이게 급살입니다. 미 다음에 신이 급살입니다. 해묘미죠. 미 다음 글자가 뭐라고요? 급살이란 말이야. 급제천조로 간단 말이야. 자, 여러분들 무슨 띠지요? 돼지 해묘미네. 해묘니까 신이 급살이야. 그죠? 급살 다음에 유가 제살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제살에 떨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뭘 중심으로 해서 해묘미, 나의 해묘미 목국 있잖아요. 이 제살 이거 급제 이거 저 뭐 12운성은 뭘 중심으로 하냐면 연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연 삼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맨 끝자 다음 글자가 급살이다. 인호술 하면 뭐 인호술 하면 술 다음에 해가 급살이야. 신자진 하면 진 다음에 사가 급살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무엇도 아니면 사유축 하면 축 다음에 인이 급살이야. 그래서 급살은 항상 인신사해가 되는 거야. 생지가 되는 거야. 알겠죠? 급살은 항상 인신사해가 되고 생지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급살이 어디에 떨어지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해봅니다. 급제천지, 연월망장, 반역육화, 급제천지, 연월망장, 반역육화. 요거 여러분 확 그냥 해버려요. 그러고 손가락 하나만 있으면 다 만들어 풀 수 있어. 알겠죠? 급제천지, 연월망장, 반역육화. 이거는 꼭 외워놓고 그 다음에 그 작용을 무슨 작용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 대운의 사람 제살 대운이지. 제살은 어떤 거냐면 굉장하게 제살이 맨날부터 수옥살이라 그래. 수옥살. 감옥 가는 살이란 말이야. 그래서 뭐 때문에 말 때문에 말을 자문해서 물상으로 볼 때 있잖아요. 물상으로 볼 때 유금은 말로 봅니다. 그게 이 말 보는데 이건 제살도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이 해에 말을 잘못해가지고 감옥 갈 일이 있다. 안 그러면 그렇게 그래 집안 좀 구설수가 있고 그렇다는 뜻이요. 친구 사이에 그러고 있고 그게 유금이 자기로 하여금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 살이 제살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제살이 그 다음에 올해가 개묘년이잖아. 묘는 뭔지 봐요. 묘는 이 사람이 해묘미 여기가 급제천지연월망장이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묘미의 묘가 장성이잖아. 장성이 유금이 장성을 치고 있잖아. 그러니까 편하지는 못해. 응? 편하지 못해. 그렇게 해서는 굉장히 편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금생수 수생목 함으로 계묘 세운에는 재생간으로 모기는 또 강해진 거야. 그렇죠? 계묘 자체가 수생목이잖아. 자기 사주가 원래 목이 많잖아. 그런데 오늘 화가 아니라 힘이 더 들겠지. 그러니까 이제 올해 공부한다고 공무원 시험 공부한다 하니까 시험 잘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되고 막 짜증나고 그런 거야. 엄마한테 짜증도 내고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고 얘가 와 그런 놈 싶어가지고 예전에 병술 때는 참 말을 잘 들었는데 요새 이러니까 이제 엄마 걱정이 내가 왔단 말이 저래. 이런 상황이다. 이해 그러시죠? 이 사람이 어릴 때 철학관에서 사주와 이름을 보니 장애아라고 하며 이 아이는 장애아라고 하며 이름을 바꾸려 했다. 근데 그냥 자랐다. 아들에게 이름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들한테 옛날부터 개명하자는 아들이 말을 안 듣는 거라. 왜? 기묘니까 말 안 듣는 거야. 또 인성 있나 없나? 없으니까 말 안 듣지. 당연히 안 듣지. 알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들어.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막 그냥 바꾸는 자체를 싫어하는 건 뭐냐면 이분이 관성이 강하잖아요. 관성이 강하면은 바꾸는 거 싫어해요. 식상이 있으면은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식상은 새로운 걸 하는 겁니다. 식상 것도 이름만 바꿔볼게 이리 하는데 목은 관성이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어릴 때부터 뭐 이름 바꿔주라 하는데 애가 싫어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결국 이래 왔는데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엄마가 아들 꼬셨어. 그 가면 그 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여자 스님이 계시는데 참 상담을 잘한다.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 남자 스님 있다 말 안 갔을 거야. 여자 스님 있다 하니까 궁금해서 와봤는가 봐. 그럼 와서 이제 설명하지요. 자기 사주를 설명해주고 이러는데 필링 오나 잘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제 끊임없이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계속 얘기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야. 자기 이름도 이해를 하게 되고, 녹화톡음수 간단한 거지만 그래도 애가 공부를 좀 하는 애이기 때문에 맞기를 알아듣었단 말이야. 그럼 자기 사주에 대한 공부를 했지. 자기 이름에 대한 공부를 한 거야. 그럼 변화가 오겠나 안 오겠나? 이제 그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했을 때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요런 상황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상담을 온 거야. 희한하죠. 응. 그러니까 상담을 온 거지. 또 가을철에 지금 최근에 행사 가을철에 맞죠? 예, 그래서 그리고 애가 따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와가지고 안 오는 애가 따라왔다는 그게 그래가지고 아들과 직접 대면 상담한 후에 계속해서 설득시켰어요. 그랬더니 집에 가가지고 이제 호주기는 이름을 절대 안 바꾸는데 왜? 엄마 그거 바꾸면 내가 뭐 인터넷 쓰고 있는데 그런 거 다 아이디 바꿔야 돼. 안돼 나 안돼 그런 거 못해 이렇게 하는 김효일조로서 당연한 얘기죠. 김효일조는 그거 많은 거 어떻게든 바꿔 나 안돼 이렇게 머릿속으로 만약에 김효가 아니고 막 무신이라든지 기후 같으면 그래 뭐 한번 해보지 이렇게 되는 거야. 기후는 그래 하는 겁니다. 시신이니까 기묘는 안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기묘와 기후에 대해 확실히 알았죠? 네, 그 다음에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라고 바꾸면 어떨까 하고 엄마가 옵션을 준 거야. 자, 여기 중요한 겁니다. 서로 그럼 뭐냐면 서로가 뭘 해주느냐 하면은 협상을 하는 거라. 이것도 이제 스님이 팁을 준 거, 엄마한테 팁을 준 거야. 팁이 알죠? 옵션. 네. 아니면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가 이렇게 그래 그러면은 너 그럼 그렇게 바꿀 수 없는데 그래도 이름 불러주는 이름을 집에서 불러주면 그 효과가 있다니까. 난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집에서 이름 좀 새로 이름 지은 이름 불러주면 안 돼? 하길래. 하더니 엄마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 마음대로 해라는 말은 동의한 겁니다. 이 기묘가 엄마 마음대로 해라 하면 크게 선심을 쓴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마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어쩌면 조금 전에 우리 얘기했듯이 이제 6월에 이번에 이제 신유술 8월에 또 육아 이제 대운에 왔고 그게 바뀌는 현상이 왔지요. 막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필이면 그때 이 스님이 그에 맞게 이제 상담을 했다 이런 뜻이요.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왕은 팁을 또 하나 드릴게요. 이제 사주 설명했고 시간 조금 있으니까 잠깐 물을 아직까지 멀었죠? 지금 자 드디어 이제 이름에 대한 걸 한번 봅니다. 자 이름이 김형민입니다. 자 지금 현재 요 분석이 지금 분석 어떻게 하면 한글 오행 그 다음에 자원 오행 그 한문 뜻 수리 오행의 세 가지를 봅니다. 자 그래 볼게요. 자 김형민인데 형자가 맑을 형자예요. 맑을 형. 그 다음 민자는 옥돌민.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요게 뜻이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한문의 자원이 뭔가 하면 금은 세금이요. 그리고 금이요. 수는 뭐 옆에 삼수별이 찍히지 이렇게. 삼수별이 있으면 항상 물이요 물. 이렇게 여기 삼수변입니다. 삼수변이 있으면 뭐라고? 수. 대개로 수야. 그래서 형 요게 뭐냐 맑은 형 수입니다. 물로 씻었다는 뜻이요. 그 다음에 옥돌민 금은 옥돌민입니다. 응?
민자가 한자가 중자 아닌가? 아니 민자가 저게 민요게 아니 지금은 요걸 한글 오행이 아니고 자원 오행. 민자가 그음으로서 중자가 아닌가요? 요 민자 맞아요. 맞아요? 요게 임금왕 변이 아니고요. 구슬록 변이에요. 임금왕 여러분들 저 보면 인터넷에 보면은 잘못해가지고 그런 요 원래는 요 임금왕 옆에다가 임금왕 붙여놨잖아요. 요거는 구슬옥 점 찍어놓은 점 안 찍어도 구슬옥으로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 구슬옥이 있으면 금이요. 구슬은 금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도 임금왕변을 우리는 뭐 임금왕처럼 있잖아요. 임금왕이 아니고 구슬옥변이에요. 예. 그래서 삼수변 있죠. 삼수변. 삼수변도 보면 원래는 물 숫자를 해가지고 내옥이거든. 하나, 둘, 셋, 네 개단 말이에요. 근데 삼수 세 개 찍어놨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여러분이 핵수할 때에 이제 조금 원래 따지는 거하고 인터넷에 올리는 거 뭐 인터넷 좀 부정확해요. 예? 여러분들 이름 질 때는 인터넷에 올라오는 핵수 따지면 안 돼. 사전을 봐야 돼. 네, 책에. 그게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는 그까지 다 못하니까. 자,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 발음을 보면 김은 기역은 목이요, 목. 그쵸? 이응, 희어서 토라. 그 다음에 미음, 비읍, 피읍은 수지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목극토, 토국수. 똑같죠? 사조 똑같잖아. 발음이 목극토, 토국수야. 여기 화가 없고 화도 없고 금도 없어. 그런데 한글을 그러는데 자원어에 보니까 금이 두 개나 있죠. 금이 자원어에는 금이 있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원어에 금과 수가 있으면 금이 어디로 모여요? 수로 모이죠. 이렇게 된다. 한글 오행으로 봐서 목극토 토국수는 고목 낙엽격이에요. 고목 낙엽이 뭐예요? 의지력이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고 성공이 어렵다. 부부 상별하고 신체 질병으로 일생을 마감한다. 조상 유업을 파산. 이거. 조상 유업을 파산하고 고난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한글 오행이 안 좋죠. 한글 오행이 안 좋다. 자원 오행도 아까 말한 대로 자, 사주에 필요한 오행이 화토인데 화를 극하는 오행인 금수가 연결돼가 수가 지금 창궐한다. 금수 금하면 합치 보면 전부 다 금생수하지요. 그렇게 해서 불길하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나? 아니죠? 시간을 봐셨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수리를 보면 수리. 중요한 건 수리인데 수리도 하나도 안 맞추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자, 수리가 이 사람이 위에 보면 처음에 8핵, 19핵, 19핵이 돼 있죠. 그럼 맨 처음에 이제 한 살부터 15살까지 보는 거는 원래 자기 이름을 보는 거라. 19하고 9 더하면 8이지, 28이죠. 28은 파란격. 만경창파 인력편주라. 물에 그냥 막 정처없이 떠나는 하나의 나뭇잎이야. 파란만장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16세부터 35세까지는 앞에 김과 형을 더하는 거예요. 8, 19, 27 됐죠. 27 중단격이라. 매사 좌절지상이라. 그럼 이 사람이 지금 27세는 지났잖아. 그게 파란기가 중단격 같죠. 그 다행히 36세, 55세는 이 김과 민을 댄 거예요. 대하니까 17회국이라서 근장계 만사통달이상이라. 그래서 지금 다행히 이 기간에는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 요때 공무원시험 공부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어 있다. 56세 지나서는 다시 전부 다 36획이 돼. 알겠습니까? 56 요거는 뭐 다 더하면은 56세 이후 되고 이 사람의 전체 운도 36이거든. 이거는 실패격이에요.
골육상쟁지상이라. 골육상쟁. 자기가 원래 사주가 기토인데 양옆에 토가 있었잖아. 힘들지. 골육지상. 그래서 이 장명책은 스님은 옛날부터 이 성공하는 이름 짓기 사전인 김배성 씨 거를 쓰거든요. 뭐 요새 뭐 이름 짓는 게 하도 많아요. 근데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뭐 이렇게 상담해줘 갈 때에 하나 정도 하세요. 이것저것 다 보고 짓지 말고 머리 아파서 나중에는 뭐가 뭔지 몰라. 그래서 나는 옛날부터 김배성 책을 계속 봐온 거예요. 그 전에 옛날 책 내가 보던 책들도 그런 유어에 비슷한 유어기 때문에 항상 이거를 봐서, 그래서 스님이 이름을 항상 감명하고 지을 때는 아까 제일 먼저 뭘 본다고요? 자원오행을 본다. 발음을 본 발음. 한글 오행 발음입니다. 오행 발음. 발음은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러면 이 발음을 그럼 어느 정도로 보느냐? 스님은 발음을 요걸 갖다가 점수로 볼게요. 점수를 미리 봅니다. 그래서 한글 발음을 스님이 30점 정도 줍니다. 30% 이렇게 줘요. 자, 좌우행을 저는 많이 줘요. 좌우행 역시 뜻이 좋아야 되니까 40%, 술이 30%, 이렇게 저는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은 점수가 거의 없지요? 이름이 거의 점수가 없어. 이 사람은 점수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여기에 수리도 이렇게 하면 거의 안 좋은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수가 없는 이름이니까 옛날 그 사람도 이름을 지각했겠지. 그런데 결국은 때가 안 된 거예요. 왜? 그 아이의 성품이 바뀔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유대운 때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라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그만 변화도 크게 됩니다. 멀리 보면은 처음에 약간 요만 변하잖아요. 근데 멀어지면 엄청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변화가, 이 사람 작은 변화가 자기를 바꿀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상담을 잘한 모범적인 사례 같아요. 그래서 내가 참 잘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 잘 한번 살펴보고 상담할 때 습관적으로 그냥 하면 안 듣더라도 습관적으로 이름을 물어봐요. 한글 응애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 이제 뭐 좌우노행 또는 핵수 이렇게 보면 되겠지만, 그래 놓고 이제 너무 사주가 너무 자기 안 좋잖아. 이분 같은 경우에 조금이라도 변화시켜 줘야 되잖아. 그럼 이분한테는 그 작은 변화지만 이름을 갖다가 바꿔주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은 공부를 시켜야 돼. 어쨌든 간에 공부를 많이 시키고 자기가 항상 공부를 하게 하고 인성을 키우고 그다음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애가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대신에 엄마가 옆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엄마가 항상. 그럼 애가 딱 따라해요. 처음에는 모르지만 계속 따라한다고.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겠다. 아무튼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오늘 이제 21번 문제인데 계명 문제, 사주와 성명 관계로 해서. 그래서 오늘 이 사례를 통해서 참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지게 다시 한번 되풀이해 보면은 내 사주에 없는 속성이라 하더라도 십성이 하더라도 대운에서 그 운을 대운이 지나면은 그때 학습이 된다는 거 사실 알아야 됩니다. 학습이 되어서 좋고. 근데 그러고 조차도 없었다 하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앞으로 자기 대운이 좋은 대운 남아 있으면은 그 사람이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처럼 어째 보면 이 중간에 중간 글자가 다 빠졌잖아요. 이런 빠진 사람이니까 태어날 때 조금 어렵게 성격적인, 이 만약에 성격이 사람이 문제가 안 생겼으면, 몸이 문제가 안 생기면 성격이 또 문제 생기는 거예요. 애가. 요새 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요즘 성격 이상한 애들 많아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 사주 분석을 해보면은 한쪽으로만 몰려 있어. 그런 사주가 너무 많아. 10명 가족, 10명 상담해 보면 한 7명은 다 한쪽으로만 몰려가 있어.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이 시대가. 그래서 이 시대를 그런 시대인데 좀 좋게 해준다고 막 사람 이름을 이제 이렇게 재앙절개 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참 아쉬운 게 있어요. 그걸 하면서 좀 정말 좀 이렇게 뭐 잘 보고 이래 해야 되는데 제대로 공부를 하신 분인지 언제 해가지고 오히려 그냥 자연산으로 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 머릿속에 지식 있잖아요. 그러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물상 전체적으로 이게 사람을 그림 그리듯이 있잖아요. 그렇게 잘 만들어 이왕이면 그리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 보니까 한쪽을 치우쳐가지고 좀 아쉬운 게 많아요. 근데 뭐 저는 다른 사람이 감정한 거를 뭐 이름 지은 걸 감춰서 안 해줘요. 왜? 그 사람도 그 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는 철학관에서 열심히 했는데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대신에 이런 사람처럼 오래됐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내가 감정한 것도 아니고 이 감정은 우리 그 법선 스님이 한 건데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소재를 갖다 인용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럼 이제 좀 쉬었다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